우리 교재 파트에서 46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워크북 먼저 보지 않고 일단 교재에 있는 지문을 먼저 살필 건데 요 지문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뜻을 적어주시면 좋은데 얘는 지금 지문 밑에 별표 표시해주고 우리한테 단어를 이미 하나 줬어. 자, asthma라는 단어로 천식이라는 뜻이 어떤 질병에 대한 이름이죠. 자,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볼 건데 글 속에 있는 뭐를 찾아달래? 그래? 제목을 찾아달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제목은 사실 누구랑 동일한 내용이야? 그래? 주제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목을 묻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제목이라는 건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조금 비유법 같은 걸 써서 돌려 말하거든.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1번부터 5번처럼 영어로 선지가 등장하면 옆쪽에 반드시 해석 쓰시고 여기도 묶을 때 있으면 묶어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자, 1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 건데 1번 선지에는 묶을 부분이 명확히 보여요. 어디 묶을 거야? 어디 묶어야 돼? 둥근 가로로. 그치, 왜냐면 전명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해석하면 되는 거야. 괄호 부분 먼저 꾸며주는 거니까. smelling nice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죠? 좋은 냄새의 secret, 아주 비밀스러운 harm이에요. 자, 요 선지에서는 harm이란 단어가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harm이 혹시 무슨 뜻이야, 얘들아? 맞아. 우리 이거 정확히 갈게. 맞아. 그 비슷한 뜻인데 첫 번째로는 피해. 한마디로 해라는 명사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해를 입히다, 피해를 주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해로운이라는 형용사의 뜻은 없고 harm은 피해 또는 피해를 입히다 이렇게 명사와 동사의 뜻이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이때의 harm은 동사로 나온 걸까 명사로 나온 걸까? 그치. 한마디로 좋은 냄새의 아주 비밀스러운 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서진이가 얘기했던 해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되려면 뭐예요? 자, 우리가 이번 방학 때는 기점으로 여러분 어휘량을 확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잘 볼게요. 여러 개의 단어들을. 형용사가 되려면 harm이 아니라 harmful이 됩니다. beautiful처럼 단어 맨 뒤에 ful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Canada's unusual perfume tariff이야. 일단 캐나다는 나라 이름이야. 그죠? 캐나다의 unusual. 자, 요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unusual은 혜린아 혹시 무슨 뜻인지 알까? 일단 맞아요. 이 on자가 붙었다라는 건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단어는 usual이라는 뜻이야. 우리 usually라는 부산 알아. 원래 usually가 뭔 뜻이야? 어때요? 그거는 useful. usually 하면은 보통, 대부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usual은 그냥 평범한 이런 뜻이야. 근데 unusual이니까 평범하지 않은 해서 한마디로 독특한이라는 어휘가 되는 겁니다. perfume은 향수고 테라피가 치료, 치유라는 뜻이죠. 즉 캐나다에 있는 아주 독특한 향기 치료, 향수 치료 이렇게 되겠고요. 세 번째, a new cure for allergies and asthma. 자, 여기도 묶을 땐 묶으면 여기 전명구니까 묶이겠네요. 그럼 볼게. 천식, 그리고 알러지를 위한 새로운 cure. 자, 그럼 이때는 cure가 또 핵심 어휘가 되겠네. cure가 무슨 뜻이야? 혹시 혜린이 cure의 뜻 알고 있나요? 졸고 그거는 care, 그치? cure는 뭐냐? 그래서 얘들아 영어 선지를 옆에 써야 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계속 우리가 외울 수 있단 말이야.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서 치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라피 같은 거예요. 즉 알러지 환자나 천식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이런 뜻이 되겠고요. 네 번째, artificial scents that can help patients. 자, 이거 볼게. artificial, 이게 뭔 뜻일까? 인공적인, 우리 AI라는 글자의 그 A가 artificial의 첫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scent가 뭘까? scent. 얘가 향기란 뜻이죠. 봐봐, 지금 모르는 단어 태반인데 아무것도 안 찾으면 어떡해, 선지에서.
자, 그런데 얘들아, 쌤이 지금처럼 향기 명사죠. 명사 뒤에 대신 나오면 뭐 하는 애라 했어? 뭐 하는 애라 했지? 꾸며주는 애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연습이 돼야 돼요.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예요. 향기는 향기인데 어떤 향기야? 도와줄 수 있는 향기야. 누구를? 환자를. 이렇게 되네요. 즉,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인공적인 향기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the importance of clean medical facilities. 얘도 지금 전명구는 묵힙니다. 가볼게. clean, 깨끗한, medical, 의학적인 facility. 자, 요거 모르는 단어겠죠? 시설이란 뜻입니다. 즉, 의학적 시설, 뭐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거야. 그럼 봐봐. 깨끗한 의학시설에 대한 importance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important였을 거야. 그건 무슨 뜻이야? 중요한 형용사지. importance는 명사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중요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의료시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의 단어를 모르잖아. 그럼 어차피 해석이 안 돼서 주제 못 골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 1번으로 목표 삼아야 되는 건 어휘력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각각 선지를 보면은 1번에서는 어떤 단어에 힘이 실려 있고 2번에서는 어떤 단어가 중점이 돼 있고 3번에서는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고가 보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이 선지만 읽었을 때 중복적으로 나오는 소재가 있지 않아? 한 번만 언급되지 않고 2번 이상 언급되는 소재 뭐 나왔어? 향. 맞아. 그러니까 이 선지만 봐도 위에 지문의 키워드가 뭔지 알겠다. 유추까지 가는 거. 일단은 정답이 몇 번이 됐건 여러 번 언급됐다는 거는 향기, 향, 뭐 이런 게 키워드겠네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만 우선은 읽고 소재를 확실히 한번 판단해 봅시다. 왜냐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까지 갈 확률도 있지만 만약에 안 가더라도 첫 번째 문장에 키워드는 나온다 했죠? 그래서 첫 문장만 쌤이랑 같이 볼 거야. 지금 가보자. The smells of perfume and aftershave can be pleasant. 자, 일단 동사 어디 있나요? 맞아. 그러면은 일단 smells of the aftershave까지가 주어라는 거고 여기는 전명구니까 일단 묶이겠네? 그럼 전명구 내가 해석 안 해도 솔직히 그냥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넘겨볼게. 일단 smells가 뭐야? 냄새. 근데 perfume이 뭐지? 향수. 향수 냄새가 얘들아 can be pleasant. pleasant 할 수 있대. pleasant가 뭔 뜻인데? 맞아.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이야. 긍정적인 어휘예요. 즉 향수 냄새가 좋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것들은 can also 또한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사람들을 아프게 이렇게 돼. 그럼 여기 있는 그것들은 당연히 혜린아 뭘까? 그치. 그 향수의 향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smells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첫 번째 문장 읽으니까 키워드는 뭐 같아? 뭐에 대한 글 같아? 일단 그러니까 선지에서 우리가 이미 키워드 잡은 거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이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는 그 단계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워크북에서 이 해당 지문에 대한 파트 한번 펼쳐주세요. 여기 보시면 178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구문 분석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좀 중요한 형식의 문장들이 꽤나 나오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찾았지만 can be부터가 동사였으니 주어 꽤나 길었다. 그럼 나 묶어버릴래 하셔도 되겠죠? 두 단어 이상일 때는 우리가 괄호로 묶죠. 하고 여기가 전명구였고 가운데 and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perfume은 향수인데 aftershave가 뭐냐? 이거는 사실 여자라면 잘 모를 수 있어. 자, 봐봐 얘들아. 너네 shave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혹시? 맞아. 근데 after니까 면도? 후에 바르는 제품이야. 그러니까 면도하고 이 턱에 뭐 냄새나지 말아라 또는 보습 관리해주는 그런 일종의 로션이나 에센스 같은 건데 어쨌든 향기가 나겠죠. 향수처럼. 그런 향기가 나는 제품들의 예시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즉 향수라든지 이 애프터쉐이브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이 향기가 어떨 수 있다? 되게 유쾌하거나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유쾌하다, 좋다라는 이 표현은 누구에 대한 성질이야 지금? 그치. 향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SC가 되면서 일단 EV네요. 그죠? But,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연결사죠? 하지만, 그 제품들이 can also make,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 을려, 아프게. 그럼 이때 아프다는 건 누구의 성질이야?
그죠? 그니까 OC가 되면서 OV가 되는구나. 갈 수 있겠습니다. 의미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That's why가 하나의 연결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다. 그럼 뒤에 뭐뭐한 이유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한 이유야? Some doctors. 몇몇 의사들이 있었어. 어디에? 전면구. In Canada. 캐나다에. 근데 이 의사들이 어땠어? Have made. 만들었어. 그럼 뒤에는 당연히 뭐 나와야 돼요? 뭐뭐?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object가 나오면서 3V 처리는 되겠습니다. 자, 뭘 만들었냐면 unusual. 아까 서진아 뭔 뜻이었지? 맞아. 독특한 suggestion 할 때 suggestion이 뭐야? 그렇지. 독특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캐나다 의사들이요.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얘들아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근거? 지금 앞문장에서 뭐라 했어? 캐나다의 몇몇 의사들이 독특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뒤에는 뭔 내용 나와야 될 것 같아? 그 제안이 뭔데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거랑 생각하면서 글을 들어가면은 진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어떤 제안을 했느냐? 그들은요. 그들은 당연히 이때 누구겠어? 의사들이겠죠? 그 캐나다 의사들은 원합니다. 그럼 뒤에 뭔 내용 나올 거야, 일단? 뭐를 원하는지? 그럼 당연히 투부정사 파트부터는 일단 목적어라는 거죠. 하고 from clinics and hospitals는 전명문이가 묶일 수 있겠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want는 3부이겠네. 하고 나는 여기 to ban의 형광펜을 칠란다. 얘 생김새 보니까 무슨 to일까? 투부정사 to일까요? 전치사 to일까요? 맞아요. 왜냐면 ban이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영어 지문에서 투부정사가 등장하면은 얘는 누구 역할로 나왔는지 구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어. 투부정사 우리 알다시피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하는데 혜린아, 그럼 지금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누구 역할의 투부정사일까?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ban은 일단 금지하다 이고요. This product, 이러한 제품들을이 되니까 이 목적어 부분에서 한 번 더 3부 이후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제품들은 어떤 제품이야? 그치, 예를 들어 뭐가 나왔었지? 향수나 애프터쉐이브 같은 거. 그런 거 클리닉, 치료실이나 병원에서 쓰지 말아라 라고 의사들이 얘기했대. 당연히 그만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 가볼게. according to. 자, 여러분 이 according to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중요해요. 뜻이 뭐게? 뭐해? 따르면, 야, 서진이 말에 따르면, 혜린이에 따르면 이렇게 남의 말을 대신 전달할 때 쓰는 이런 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죠. 그런 걸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현인데 얘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according to에 있는 to는 전치사 to예요, 여러분. 투부정사 to가 아니라. 그래서 according to에는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전면구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사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왜 이 제품을 병원에서 쓰지 말라 했어? 그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러한 의사들에 따르면 the chemicals, 케미컬이 뭘까? 혹시 혜린이 알고 있었든? 우리 왜? 야, 얘랑 되게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런 얘기 하죠. 케미컬이 무슨 뜻이냐면 화학 물질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갈게. In these products는 전명구니까 묶을게요. 이런 제품들 속에 있는 화학물질들, 그 향을 내는 제품들에 있는 화학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화학물질들이 can have, 가지고 있을 수도 있대.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뭐를이 되겠죠. 그런 향나는 제품들이 대체 뭘 갖고 있냐? harmful effect를 갖고 있대. 뭐야 그러면?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디에요? 전면구. with도 전면구. 그럼 한 번에 열고 한 번에 닫겠습니다. 공통 역할이니까. 그럼 볼게. 그럼 향나는 제품들에 있는 화학물질이 대체 누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우선은 전면구가 여러 덩어리 있으면 뒤에부터 가자 했죠? 일단 with는 뭐뭐가 있다라는 거지. 함께 있는 거니까. 알러지라든지 천식이 있는 patient, 환자들에게 특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 그런 향나는 제품들이.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왜? 왜 그 향나는 제품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옵니다. Studies, 연구에서요. have shown, 보여줬습니다. 그럼 뒤에 뭔 내용 나오겠어?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that부터는 목적어 나오는 거야. 근데 뒤에 딱 보니까 기니까 괄호를 열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볼게. 연구에서 보여준 내용이 뭐야?
more than이니까 more는 더 많은인데 more than은요 여러분 뭐뭐 이상이란 뜻이에요. 뭐 이상이야? half니까 절반 이상이야. 누구의 절반 이상이요? 전명구 묻겠습니다. 왜냐면 are 동사죠. 봐봐. 엑스마가 아까 천식이었죠. 천식 공격. 그러니까 천식 환자가 되는 그런 안 좋은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천식 공격을 받은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are caused야. 자, 근데 얘 지금 조합 좀 잘 볼게요. are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동사고요. 비동사 뒤에 이렇게 ed가 붙었어. 그럼 쌤이 무슨 태라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V 뒤에 수동이라는 걸 써줬어야 돼. 수동태의 의미가 뭐야? 뭔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의미라 했죠. 그럼 우리가 요 cause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cause의 뜻 혹시 아는 사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따 카드에 적으셔야 돼요. 유발하다라는 뜻이야.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야. 근데 수동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석할죠? 유발? 됩니다. 즉 천식이라는 질병이 만들어지는 거야. 대체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 전치사. with도 전치사. 그럼 한 번 열렸으니까 여기서 한 번에 닫아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뒤에 전명구 먼저 해석할게요. strong scent니까 뭐야? 아주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 substances가 뭐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단어 이거 숙제 해올 때 찾아오셔야 돼요. 현관문 찍고. 밖에 아주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뭐 향수 같은 거. 그런 애들 때문에 천식이란 질병이 절반 이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야. including. 자, 여러분 혹시 그냥 include라는 단어의 뜻 아세요? include. 포함하다라는 동사예요, 원래는. 그래서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라는 어떤 부사절 또는 부사구를 끌고 올 수 있는 애입니다. 얘가 뭐뭐를 포함하여 하나의 연결어처럼 생각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말이야. 뭐 cigarette smoker. cigarette이 뭐지? cigarette? 담배야. cigarette은 담배입니다. smoke가 뭐예요? 이게 뭘까? 이게 연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배 연기라든지 cleaning fluid. 자, fluid는 원래 액체라는 뜻이에요. 클리닝은 이제 우리가 씻을 때 쓰는 거니까 뭐 클렌징 폼이라든지 클렌징 오일 같은 거 그런 애들이라든지 뭐 클리닝 할 때 쓰는 거니까 뭐 아니면 락스 같은 거 뭐 향 세게 나는 거 있지 청소할 때 쓰는 액체류 그리고 향수 그리고 애프터쉐이브 이런 애들을 포함해서 아주 강한 양을 지닌 물질들 때문에 천식이 발생한데 50% 이상은 이런 연구를 밝혀냈다는 거야. For this reason 전명구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닥터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는 당연히 뭐를 말했냐가 나오겠죠? 그래서 닥터들이 뭐라 말했어? 여기 끝까지 이렇게 말한 거야. 자, 뭘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atient, 누구세요? 환자라든지 staff,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visitor니까 어떤 사람들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방문객들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would all 모두 다 be better,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would be가 동사고 여기서 더 좋아진다는 건 이 앞에 있는 환자 같은 주어를 지칭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즉 의사들이 뭐라 말했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됐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됐건 병원에 오는 방문객이 됐건 이런 사람들이 아마 더 좋아질 거라 했대.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연결어네요. 접속사죠? 쌤이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은 꾸며주는 문장 즉 부사절을 했으니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뭘 하면 상태가 좋아질 거는 medical facility 이런 의학시설들이 병원 같은 데들이 were 어떤 상태라면 free from these products 전명구는 묻겠습니다. 자유로워진다면 그럼 여기서 자유롭다라는 건 앞에 언급한 의학시설 즉 주어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봐봐 얘들아 these product 이러한 제품들 그 향나는 제품들이야. 쌤이 방금 free가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로운이라는 뜻이잖아. 그렇게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만약에 병원에 있는 환자, 직원, 방문객들은 더 좋아질 거야. 만약에 뭐 하면 이런 의학시설들이 이러한 제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이란 뜻이야. 제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품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건가?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런 향나는 제품을 쓰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저 제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자유자재로 막 쓰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때 free는 자유로운이란 뜻이 될 수가 없는데? 다른 뜻이 있다는 거지.
너희 혹시 알고 있는 free의 뜻 또 뭐 있어? 자유롭다. 또 공짜라는 거 맞아. 공짜라는 건 돈을 아예 안 낸다는 거. 그래서 free가 뭔 뜻이 있느냐? 또 뭐가 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거야. 즉 이런 제품들을 안 쓴다면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해석 오류가 있으면 거기는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제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이라는 건 결국 이런 제품으로부터 사용을 안 한다면 환자들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제품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artificial scent. 한마디로 이런 인공적인 향기는 얘들아 might,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라는 조동사의 과거 시제죠. 뭐 할지도 몰라? 만들어줄지도 몰라. us, 우리를이니까 일단 목적어야. 근데 어떻게 만들어줘? more attractive, 더 뭐하게? attractive, 뭔 뜻이죠? 매력적인,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더 매력적이라는 건 누가 그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목적어에 대한 성질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즉 그런 향기 나는 제품 있잖아요. 향수 같은 거 뿌리면 우리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 막 향이 좋으니까. But 하지만 they 그 제품들이 얘들아 can also 또한 뭐 할 수 있어? cause 할 수 있어. 우리 아까 cause 무슨 뜻이었지? 유발해낼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어. unintended harm을 일단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까 harm, 피해를 주다, 그리고 피해라는 명사였는데 지금은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로 온 걸 거고 unintended, 이제 이런 단어를 잘 보셔야 돼. 항상 우리 단어들은 얘들아 앞뒤에 어떤 것들이 붙어서 반대되는 단어로 재탄생하거나 비슷한 의미로 또 재탄생이 될 수도 있어. 요 unintended라는 단어는 가장 원래 모양은 뭐였을까? 그냥 intend예요. 원래 모양은 그냥 intend야. intend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혹시 뜻 알고 있을까요? 끼치다. 어떤 거? 뭐뭐를 끼치다. 끼치다. 비슷한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 혜리는. 초면? 이 단어 초면? 오케이, 가볼게. intend는 여러분들 의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지금 on자가 붙으면 쌤이 반대가 된다 했어. 그러면 unintended는 뭔 뜻일까? 의도하지 않아. 맞아.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unintended랑 똑같은데 지금 뒤에 ed가 붙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선생님? 자, 우리 이렇게 동사 뒤에 ed가 붙으면 형용사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얘 뜻이 뭘까? 의도하지 않은 이란 뜻이야. 맞아. 즉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들이 미쳤다고 환자들한테 안 좋은데 뭐 향수 같은 걸 뿌리지 않을 거 아니야.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이. 되나요? 오케이.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들 많았는데 한번 이런 것들 이따 카드 작성하면서 한 번 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러면 해당 지문의 로직 플로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아까 문제 얼핏 보면서 이 글의 키워드는 뭔지 잡긴 잡았거든요. 자, 그럼 혜린아, 이 글의 키워드 뭐였어? 향기인가요? 아무 향기나 다 안 좋다요,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야? 그런 정확히 지문에서 찾아줍니다. 정확히 무슨 향기가 안 좋다야? 인공적인 향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인공향이라는 게 결국은 키워드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장 우리 한번 같이 가볼게요. 향수나 애프터쉐이브의 향기가 좋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엔 당연히 키워드 있다 있는데 어디에다가 우리 노란색 치면 될까? smells만 치면 될까? 아니야. smells는 그냥 향기고 우리는 인공향기가 돼야 되니까 어디까지 쳐야 돼? perfume and aftershave까지 쳐야지 인공향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향수나 aftershave가 인공 제품이니까. 자, 그럼 또 있어? 이 문장 안에? 어디 있어? 그렇죠. 그것들이 아프게 할 수 있다. 이 그것들이 앞에 나온 그 제품들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사실 이 첫 문장에 되게 중요한 애가 나왔어. 그게 누구일까? 벗이죠, 벗. 왜? 일단 우리 벗이라는 이 연결어의 뜻은 알아. 무슨 뜻이야? 하지. 그치. 하지만 그러나 이런 연결어들은 앞내용과 뒷내용이 서로 어떤 관계야?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앞쪽 부분일까 뒤쪽 부분일까?
뒤쪽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가고 이 벗 뒤에 딱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 그럼 결국 봐봐. 그 제품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만든다. 얘가 사실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가 주제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아예 처음 받아 생각해봐. 얘가 주제예요를 알기 위해서는 밑에를 당연히 더 읽어봐야 돼. 진짜로 우리가 방금 찾은 but 뒤에 내용이 주제라면 이 뒤에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뒤에 더 나와야 되겠지. 있으면 얘가 주제가 맞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주제 내용을 후보에 뒀습니다. 향수나 이런 인공적인 향들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이게 주제 같아. 맞는지 뒤에 보자. 의사들이 제안을 했다. 의사들이 이런 제품들을 쓰지 말라고 금지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인공향 제품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안 좋은 성질. 그럼 첫 번째 문장 요 뒤에 있는 내용 주제 될 수 있겠어 없겠어? 된다는 거죠. 그런 인공향 제품들 또는 인공향이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지문의 첫 문장은 도입부이자 어떤 역할까지 가져간 거예요? 주제까지 가져간 거지. 쌤이 도입부가 주제까지 갈 확률이 50% 넘는다 했죠? 그게 지금 요 지문에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주제에 대한 첫 언급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but 앞쪽에 있는 내용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주제만 바로 딱 우리 박아주면 돼. 뭐라 할까? 사람 누가? 그게 빠지면 안 되지. 누가? 향수와 면도 로션. 면도 로션을 정확히 가면 향. 한마디로 그게 어떤 향이었어? 인공향인 거지. 인공향이 뭐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하면서 이제 의사들이 제안한 내용과 연구 내용도 나와. 그럼 의사들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점과 연구 결과를 끄집어 온 거. 이거 전부 다 왜 나온 내용이겠어? 그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주제가 맞다라는 걸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의사 얘기랑 연구 내용은 싹 다 이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니까 어떤 전개 방식이라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179번부터는 오로지 뒷받침 근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179번부터는 또 구체적 진술의 첫 언급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어떤 식으로 어떤 거에 대한 지금 내용이 나왔죠? 179번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 캐나다 의사들이 뭐 했다? 제안. 그치? 그럼 여기 우리 그냥 요약해서 적는 거야. 캐나다 의사들의 뭐? 제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들아, 캐나다 의사들이 되게 독특한 제안을 했대. 그럼 당연히 그 뒤에 뭔 내용 나와야 돼? 그 제안이? 그니까 180에 실제로 그게 나왔잖아요. 그럼 180번은 당연히 179번. 이 제안이 그래서 뭔데? 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넘버링이 들어가면 될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치? 그 제안이 뭔데가 나오는 거니까. 그 제안이 뭐였대? 병원에서 뭐 하지 말아라? 뭘 금지했대, 병원에서? 클리닉을이야? 클리닉이 뭐야? 클리닉이 병원이랑 똑같은 거였어. 그지? 자, 180번. 한번 서진이가 해석해보세요. They want to ban까지. 그들은? 그들은 원했다. 뭐를? 금지하는. 뭐를? 것을 생산한 product가 뜻이 뭐야? 제품. 그치, 그럼 다시 갈게요. They want to ban these products까지만 해석해보자. 그들은 원했다, 금지하기를. 뭘? 그 제품들을 금지하게 원했다. 어디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제안이 뭔 내용인데를 적으려면 어떻게 해? 병원에서? 금지. 뭘? 자꾸 중요한 내용을 빼보면 안 돼. 뭘? 제품을. 그 제품이 뭔데? 어떤 제품인데? 인공향. 그래. 인공향 제품을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어야지. 중요한 키워드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도입 주제 잡았고 그 주제를 증명해주는 구체적 진술에 대한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을 봤어요. 자, 그럼 이 180번까지 해서 키워드가 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워드는 지금 인공향 또는 인공향 제품이죠. 179번에 있나요? 179번에?
179번에 그런 인공향이나 인공향 제품을 상징하는 표현이 있나요? 없죠, 그죠? 180번은요, 방금 선생님가 얘기한 것처럼 these product, 이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그 인공향 제품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181번 가볼게요. 이러한 의사들에 따르면 the chemicals가 아까 뭐였더라? chemical? 그래, 뭐였지, chemical? 화학물질, 맞아. 화학물질이 어디 있는 in these product. 서재 해석. 제품 안에 these product니까 다시 그 이 제품 S 붙었어요? 들 이러한 제품들 속에 있는 화학물질이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요. 특히 알러지나 천식이 있는 환자들에게요.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181번에 그 인공향이나 인공향 제품을 대변하는 표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어디 있어요? These products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미 첫 문장에서 진즉의 주제문 잡았거든요. 이 글의 주제는 서진아 뭐였지? 주제. 인공향은 응? 사람들이 아프게 만드는 그게 주제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 뒷받침하는 내용이면 당연히 주제랑 같은 내용이 언급이 될 거 아니야. 그런 내용도 찾아봐야 돼. 180번, 181번 중에 그런 제품이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 혜린아 있어 없어? 어디 있죠? 어허. 그렇죠. 그런 인공향 제품에 있는 물질들이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누구한테? 환자들에게. 얘들아, 환자들한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당연히 그 환자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그니까 같은 내용이지. 그죠? 자, 그러면 요 18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에 대한 내용이야?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야? 항상 우리가 이 내용은 왜 나왔을까를 생각하려면 앞문장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 했어. 지금 180번에서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향 제품 쓰지 말자라고 금지했어. 그리고 181번에서는 그런 향 제품에 있는 화학물질이 천식 환자, 알러지 환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 그럼 181번은 왜 나온 거야? 이 내용은 왜 언급된 걸까? 예시를 들기 위해 뭐에 대한 예시? 인공향에 의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예시? 그럴 거면 앞에 당연히 인공향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라는 내용이 언급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시가 나와야 됐었는데 그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해리는 181번 내용이 왜 나온 것 같아? 인공향 제품을 금지하는 그치. 왜 금지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나온 거죠. 이 의사들의 주장, 이 의사들의 제안의 이유, 근거. 그러니까 얘만의 뒷받침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럼 181번은 얘만의 뒷받침 내용이니까 넘버링이 어떻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 금지해야 되는데 그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다? 그 제품에 누가? 케미가 없으니까? 화학물질이 뭐 하니까? 화학물질이 뭐 했다 했지? 서진아? 사람들이 아프게 정확히 무슨 사람들?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페이션트예요? 사람이 아니라? 환자들. 그치. 환자에게 악 영향을 미치니까, 해로운 영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본인이 주장했던 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더라라는 이 주제가 맞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의사라는 전문가들의 내용을 하나 끌고 온 거야. 근데 전문가에 대한 내용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82번에서 또 어떤 소재를 끌고 왔어요? Studies? 누구세요? 연구. 전문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어떤 공식적인 절차라는 소재를 하나 더 끌고 왔어. 그러면 사실 요 지문은 요 구체적 진술이라는 뭔가 이렇게 서포팅 해주는 내용에, 증명해줄 수 있는 내용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과정에 대한 언급을 또 했어. 한마디로 그런 소재를 2개를 데리고 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내용이야? 어떤 소재를 끌고 왔다고? 어떤 소재를 끌고 왔어? 연구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쌤 얘기했잖아. 실험이나 연구처럼 되게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이런 아이들은 걔네들이 찾아낸 결과가 주제가 되는 거라 했어. 엄청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나 실험에 대한 소재가 나오면 일단은 신뢰도가 되게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제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according to doctor 이것도 의사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잖아. 그럼 이것도 되게 신뢰도가 높은 내용인 거죠. 전문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딱 하나야. 주제가 맞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보자. 자, 연구에서 보여줬다. 뒤에 있는 내용을. 그럼 여기부터가 연구 결과겠네. 연구에서 보여준 내용이니까. 연구 결과입니다. 천식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이런 강한 향이 있는 물질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예를 들어 담배 연기, 아니면 청소할 수 있는 액체, 향수, 아니면 애프터쉐이브 같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키워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 strong, scent인가요? 네. 강한 향? 아니면 substances with strong scent 하셔도 되겠죠? 그 강한 향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게 뭔가 제품을 상징하는 거겠지? 그럼 얘들아, including cigarette smoke, cleaning fluids, perfume, and aftershave. 얘네 싹 다 무슨 제품이야? 인공향이 있는 제품이네. 그러니까 여기 예시로 나온 이런 소재도 다 키워드를 상징하는 그런 예시로 등장을 한 거겠네요. 자, 근데 쌤이 얘기했지. 연구랑 실험에 대한 소재가 나오면 땡큐라 해서. 왜? 연구나 실험에 뭐가 주제문이랑 같은 내용이니까? 연구나 실험에? 결과 내용이 어차피 주제랑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다 했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럼 결과 부분 주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 맞아요. 천식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이런 향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면 결국 반대로 말하면 이런 향 때문에 천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천식은 우리에게 해로운 거니까 똑같게 되는 거죠. 그니까 여기가 주제문이랑 같은 내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 결과도 천식에 걸리는 50% 이상에 해당하는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그런 인공향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닥터들이 하지 말자 한 거다. 그런 제품 쓰지 말자 한 거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this reason이 가리키는 이러한 이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에서 쓰지 말자 했다. 이런 이유가 그럼 뭔데? 인공향, 천식. 그치. 한마디로 182번 문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당연히 183번은 이 182번만의 더 자세한 뒷받침 내용이니까 이렇게 넘버링이 들어가겠죠. 위에 나온 요 위 원인 때문에 뭐 하자 했어요? 뭐 하자 했어? 금지야. 뭐를? free 하자라고 했어. 이때 free가 자유로운이 아니라 무슨 뜻이었어? 뭐뭐. 없이 하자. 뭐 없이 하재? 뭘 없애자 했어? 그러니까 뭘 없애자 했어? 지금 183번에서. 여기서 정확히 언급해주세요. 지금 위에 거를 연기하시면 안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치, 이 제품들. 그게 인공향 제품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에 나온 원인 때문에 이 병원에서 저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자 한 거다. 이라고 언급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구나랑 사실은 이어지는 연구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런 인공향은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지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여기 마지막 문장은 예시, 요 뒷받침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안 들어간 내용이에요? 아니죠. 의사의 제안 내용도 아니고 실험에 대한 연구 결과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다른 전개 방식이야. 이제 구체적 대수가 달라.
근데 위치상 맨 마지막 문장이고 주제랑 결국 같은 내용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전개 방식이 뭐라 했지? 그렇지. 하나 나왔으니까 이렇게 1괄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에도 되게 중요한 연결어가 나오네. 또 누구? 또 누구? 연결어가? 봐봐. 벗이 또 나왔어. 그럼 우리는 벗 뒤에만 읽으면 된다는 거야. 그런 제품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준다. 그래, 똑같네. 그 의도치 않은 피해가 아프게 하는 거였잖아. 그럼 똑같은 내용이니까 또 적으면 되죠. 그런 인공향 제품들이, 즉 인공향이 뭐 한다?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도치 않은 피해라는 게 맨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이 아프게 한다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은 반대되는 내용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똑같은 주제나 주장을 계속 끊임없이 언급한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83번과 184번에서 키워드와 주제문 어디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3번에는 당연히 어디 있어? These products 있어요. 자, 그럼 얘도 주제문이 맞나? 한번 같이 보자, 얘들아. 봐봐. 이 문장은 가운데 if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는 꾸며주는 문장 뒤에 왔으니까 여기부터 해석해볼게. 만약에 병원 시설이 이런 제품을 안 쓴다면, 없앤다면 환자들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러한 제품들이 만약에 있으면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좋아진다는 거야. 그럼 환자들이 아파진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문장도 주제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향 제품 때문에 아파지는 거다. 향 제품이 없으면 안 아파. 그걸 반대로 말하면 향 제품이 있으면 아파랑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긍정형, 부정형을 왔다 갔다 바꿔도 반대로 뒤집어 보면서 그럼 얘도 같은 내용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184번은 당연히 요 but 뒤에가 주제랑 똑같은 내용이었죠. 그런 제품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더라. 그리고 여기 있는 J가 그 제품들을 상징하니까 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artificial scent, 이 인공향 여기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찾은 주제의 반대 내용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어야 돼? 인공향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또는 건강하게 한다가 반대 내용이겠지? 근데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내용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봐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우리가 얘들아 여기 아래에 있는 주제, 요약문 그리고 마인드 매핑 하는 거 있죠. 원래 다 우리말로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 슬슬 이 주제만이라도 영어로 바꿔서 써오는 연습을 조금 진행하고자 해요. 이 주제를 영어로 바꾸려면 일단 우리말로 표현을 잘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아랫줄에 이 우리말을 영어로 뒤집어 쓰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우리 각자 얘기해보자. 서진이 이거의 주제 뭐라고 설정해볼래? 인공향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인공향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뭐 틀린 거 당연히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줘야 돼.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주제는 되게 직설적이야. 그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뺑 돌려 말하지 않고 빡 꽂았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려울까 쉬울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쉽죠? 그럼 학교생들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낼까 안 낼까? 안 내. 조금 비유적으로 돌려 말하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혜리는 뭐라고 얘기할래? 좋아요. 그것도 좋고 아니면 꼭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갈 필요 없이 조금 명사구로 돌려도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인공향 또는 그냥 향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한번 영어로 바꿀 건데 꾸며주는 파트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말 부분에도 잘 묶으셔야 돼. 요 문장에서 수식해준 역할의 파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의도치 않은 주의. 그렇지. 얘가 누구를 꾸며? 인공향 또는 향기 얘를 꾸미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알잖아. 뚱공가루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애들로 묶인 애들은 뒤로 빠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향 또는 향기 얘네를 먼저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쓸까? 근데 우리가 항상 명사를 쓸 때는 앞에 어나 더나 언을 꼭 써야 돼. 그걸 안 쓰면 간점이야. 더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인공적인이라는 단어 우리 발음 어떻게 해? artificial이라고 하셔요. artificial. the artificial. 하고 향 뭐 쓸래? scent 해도 되고 아니면 perfume 해도 되고 perfume도 향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면 제일 단순한 smell 이런 거 하셔도 되겠죠? 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꾸며주는 말을 붙여야 돼. 자, 이 꾸며주는 말 안에도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일단 주는이란 얘는 누구 출신이야? 주다니까 그래 동사 출신이고 의도치 않은 피해를이 누구 출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꾸며주는 말 중에서도 주는을 먼저 쓰고 의도치 않은 피해를 뒤로 빼야 돼. 근데 지금 요 꾸며주는 문장은 얘들아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벽해 안 완벽해? 안 완벽해. 동사랑 목적어밖에 없어. 우리 문장 만들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으로 명사를 꾸밀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that을 쓰는 거예요. 쌤이 명사 뒤에 that 나오면 꾸며주는 거라 얘기했잖아. 대신 그 that의 특징은 뒤에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 나와요. 그럼 주다니까 일단 뭐 쓸까? give. give일까요? gives일까요? s가 돼야지. 왜냐면 얘네들 단수잖아. 이렇게 수일시, 여름 부분에서도. 하고 의도치 않은 아까 뭐였지? on, in, 그 다음 어떤 단어였어? 빨리 찾아보세요. 옆에를 봐야지. 의도치 않은 뭐였어? on, 힘이나 뭐였지? 그렇죠. intended였죠. 하고 피해니까 harm. 이렇게 되겠지. 아니 얘들아 harm 말고 또 피해를 상징하는 단어 뭐 있을까? damage 이런 게 있겠죠. 학교에서는 저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똑같은 뜻이나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로 다 바꿔내거든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가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다의어 이런 학습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다 바꿔내니까.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쓰고 그 다음에 걔를 영어로 뒤집어 오게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약문과 여기 마인드 매핑은 쌤이 1대1 피드백 때 한번 검토해 볼 거니까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수정해서 갖고 나오시고 혜린이는 완성해서 갖고 나오시고 이따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누적 카드 있죠? 오늘 12-5거든요. 12-5하고 이름 쓰시고 우리 아까 워크북 구문 분석하는 파트에서의 필기 내용과 그리고 교재 1번부터 5번 보기 선지에 나온 그 내용 중에 몰랐던 어휘나 어법 내용 있으면 카드에 지금 작성하는 것 같아요. 작성하는 데까지 쌤이 한 3-4분 드릴게요. 찾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작.